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봤는데 여전히 욱신거리는 허리와 무릎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광수입니다. 제가 45년간 수만 명이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오늘 공개합니다. 비만 오면 무릎이 칼로 찌르듯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이 몸뚱이가 하며 한숨부터 나오시죠. 71세 윤정의 어르신은 3일 만에, 69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일주일 만에 선생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이 어르신들이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비만 오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진통제 먹어도 소용없고 물리치료받아도 임시방편이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약이나 주사가 아니라 그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그 어떤 복잡한 장비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여러분의 손만 있으면 됩니다. 단 3분만 부드럽게 문지르시면 됩니다. 71세 윤정희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장마철만 되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 한 칸도 오르기 힘들다며 제게 오셨어요. 선생님 이러다가 정말 걸을 수도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하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3분 마사지법을 실천하신 지 단 3일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어제 비가 왔는데도 아프지 않았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69세 최영호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허리 통증 때문에 새벽마다 잠에서 깨곤 하셨어요. 하루에 진통제를 4번씩 드셔도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하시니까 선생님 진통제를 안 먹어도 견딜만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과연 무엇이 이분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관절염 환자의 무려 78%가 장마철에 통증이 악화된다고 보고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통증을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거나 진통제와 주사에만 의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는 것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집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3분 마사지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직접 수천 명이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핵심 포인트 3곳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릎 통증에는 이 부위, 허리 통증에는 저 부위 각각 다른 핵심 포인트가 있거든요. 어르신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몸은 70세든 80세든 여전히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윤정의 어르신 최영호 할아버지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이 좋은 정보를 전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장마철 관절 통증의 진짜 원인과 그 핵심 해결책인 3분 마사지법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비만 오면 이렇게 아픈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도대체 비만 오면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혹시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나이가 들어서 허약해진 건 아닐까 하며 자책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과학적 현상입니다. 비가 올 때는 대기압이 낮아집니다. 평소에는 대기압이 우리 관절을 고르게 눌러주고 있는데 비가 오면이 압력이 갑자기 낮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관절 안에는 관절이라는 윤활유 같은 액체가 있습니다. 대기압이 낮아지면
이 관절액 안에 있던 가스들이 팽창하면서 관절 내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윤정의 어르신도 처음에는 비만 오면 아픈 게 정말 기압 때문인가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특정 부위를 3분간 마사지하는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죠. 그 비밀은 바로 경렬점 마사지에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의 핵심 포인트는 무릎 아래 손가락 네 마디 지점에 있는 족삼리얼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30초씩 문지르면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기압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집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으신 후 무릎 아래 움푹 들어간 곳에서 손가락 내 마디 아래를 찾아주세요. 그곳이 바로 족삼리얼입니다. 엄지 손가락 끝으로 이 부위를 지그시 눌러보세요.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면 정확한 위치입니다. 이제 시계 방향으로 30초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때 숨을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초 후 10초간 쉬었다가 다시 30초간 마사지 해주세요. 이렇게 총 6회 반복하면 3분이 됩니다. 양쪽 다리 모두 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허리 통증의 경우에는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허리 뒤쪽 척추 양옆으로 손가락 2마디 떨어진 지점에 있는 신수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간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윤정의 어르신은 이런 마사지를 날씨 예보를 보고 비가 올 예정이면 하루 전부터 미리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에는 이제 일기 예보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마사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장마철에 자주 드시는 그 음식 때문에 관절 통증이 3배나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69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이 음식을 끊은 지 단 3주 만에 염증 수치가 80% 감소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라면이나 칼국수 같은 국물 음식을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비 오는 날엔 특히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시죠? 또는 빵이나 과자 같은 밀가루 음식을 평소보다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실제로 장마철이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음식들을 찾게 됩니다. 날씨가 우울하고 습하니까 기분을 달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속 염증을 크게 증가시켜서 관절 통증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고염분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체내에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관절 주변이 붓게 됩니다. 이미 기압 변화로 예민해진 관절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는 셈이죠. 82세 최영호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장마철만 되면 무릎과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진통제를 하루에 3번씩 드셔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식습관을 물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끼니를 간편하게 해결하려고 컵라면, 즉석밥, 김치찌개 같은 음식을 주로 드시고 계셨거든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3배가 넘었습니다. 저는 최할아버지께 식단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바꿔요? 라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시니까 결국 시도해 보시기로 하셨어요. 먼저 항염 효과가 뛰어난 식품들로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에 들어있는 오메가 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컬러풀한 채소들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보라색까지 녹색 브로콜리 주황색 당근 이런 채소들에는
안토이 아닌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철 과일도 중요합니다. 여름철 수박 참외는 수분 공급과 함께 논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블루베리 체리 같은 베리류는 염증 억제 효과가 특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생강차는 진절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계피차는 혈당 조절과 함께 항염 효과를 보여줍니다. 녹차에는 카킨이 풍부해서 전반적인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최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계피차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요구르트도 꾸준히 드셨어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이것이 전신 염증 감소로 이어집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식단을 바꾼 지 3주 만에 최할아버지가 선생님 진통제를 안 먹어도 견딜만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2달 후에는 비가 와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네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확실했습니다.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B 수치가 3.2에서 1.1로 크게 감소했거든요. 이는 체내 염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지금도 이런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몸속이 깨끗해지니까 관절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라면 대신, 미역국 빵 대신, 고구마 탄산음료 대신 생강차,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식습관 개선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장마철에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장마철이 되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시나요? 비만 오면 나가기 싫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돼요. 날씨가 굳으니까 산책도 못 나가고 운동도 못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게 되죠. 며칠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어도 우리 몸에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동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일주일 만에도 근육량이 2에서 3% 감소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근육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10% 감소하면 관절 통증이 15%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관절을 보호하는 천년 코르셋 역할을 합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직접적으로 증가합니다.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가 불안정해져서 디스크에 무리가 갑니다. 80세 오경자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할머니는 평소에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작년 장마철에 한 달 넘게 비가 계속 오면서 외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집에서 쉬는 것도 좋네라고 하셨는데 2주가 지나자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3주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다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오경자 할머니는 무릎과 허리 통증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허벅지 근육량이 평소보다 12%나 감소했더라고요. 저는 오경자 할머니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비가 와도 바깥 날씨가 어떻든 관계없이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벽 짚고 안기 운동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인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 주거든요.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의자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동작들이 있어요.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유지하기,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기,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등등 튀어보면서도 할 수 있어서 부담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누워서 발끝 당기기 운동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인데, 이게 종아리 근육과 발목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네 번째는 팔기 운동입니다. 양팔을 하늘 위로 쭉 뻗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어깨와 목 주변 근육이 강화됩니다. 오경자 할머니는 처음에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표하셨어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주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재검사에서는 허벅지 근육량이 8% 회복되었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오경자 할머니의 표정 변화였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기운이 없고 우울해 보이셨는데, 한 달 후에는 선생님 운동하는 재미를 알겠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오경자 할머니가 특히 좋아하신 것은 하루 5분 루틴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5분, 점심 후 의자에 앉아서 5분, 저녁 TV 보면서 5분, 이렇게 하루 총 15분만 투자하는 거였어요. 선생님, 하루 5분씩이면 저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꾸준히 실천하셨거든요.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의자 하나, 벽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많이 하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장마철 관절 통증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실천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5분 루틴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하는 스트레칭이에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한쪽씩 10초간 3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5회씩 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양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5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이 루틴만 지켜주세요. 다음은 따뜻한 차 한 잔 습관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따뜻한 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생강차, 계피차, 녹차 중에서 아무거나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더욱 맛있어요. 세 번째는 TV 시청 중 운동 습관입니다. 저녁에 TV 보실 때 광고 시간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발목 돌리기, 어깨 올렸다 내리기, 이런 간단한 동작들을 하시면 됩니다. 드라마 한 편 보는 1시간 동안 5번에서 6번이 광고가 나오죠. 그때마다 2에서 3분씩만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하루에 10에서 15분은 자연스럽게 운동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10분 건강 루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침 스트레칭 5분, TV 보면서 운동 5분,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관절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것만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드시나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윤정혜, 어르신 최영호 할아버지, 오경자 할머니 모두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특히 윤정혜 어르신이 3개월 후에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것으로 뭐가 달라질까 싶었는데 정말 신기해요. 비가 와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날씨 때문에 우울하지 않아요. 내가 내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최영호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진통제 먹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그리고 통증도 줄었지만 마음까지 가벼워졌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경자 할머니는 요즘 손자들이 할머니가 젊어졌다고 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인다고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아침 스트레칭, 내일은 생강차 한 잔, 모레는 TV 보면서 다리 운동, 이렇게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보면 가족들도 함께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건강해지는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마철 관절 통증은 기압 변화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염분, 고탄 수화물 음식은 피하시고 항염 효과가 있는 등푸른 생선, 컬러풀한 채소, 따뜻한 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벽 짚고 안기의자, 운동 침대에서 하는 스트레칭,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넷째, 하루 10분만 투자하세요. 아침 스트레칭 5분, TV 보면서 운동 5분,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세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이웃 어르신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일반적인 건강 관리법입니다. 만약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되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